자, 오늘은 추정 들어갈 거야. 추정. 그거 방충망 내려야 돼. 안 그러면은 비둘기 들어와. 자, 추정 해볼 거야. 추정. 자, 요 파트도 내가 열심히 앞에서 떠들 건데 잘 감이 안 올 거야. 알겠지? 잘 감이 안 올 거야. 그런데 역시나 이 파트도 문제는 풀린다는 거. 알겠지? 자, 모평균을 추정을 해줄 겁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뭐 했어? 엄마 집단, 모집단에서 모집단의 평균을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해가지고 모평균을 스몰 m 모분산을 시그마 제곱, 모표준 편차를 시그마로 썼었지. 자, 모집단을 전부 다 조사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우리는 뭘 뽑았어? 표본을 뽑았어. 그래서 표본 안에 있는 원소를 x1, x2 해가지고 xn까지 n개의 원소가 들어가 있다. 이 원소의 개수를 우리는 표본의 크기라고 했네. 자, 그랬을 때 이 n개의 표본에 대해서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를 찾을 수 있었는데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는 안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는 표본 평균만 가지고 놀 거야. x바라고 써주고. 그래서 자, x바의 특징이 있었지. 자, x바는 어떤 특징이 있었어? x바의 평균은, 그러니까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이랑 같아질 거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이랑 모집단의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눠준 거랑 같아질 거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루트 n분의 시그마 형태로 나온다라는 특징이 있었지. 그렇지? 자, 이런 특징이 있는 상태에서, 자, 지난 시간 또 뭐 했었냐면은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으면은 표본 평균 x바도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을 거야. 그치? m의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자리로. 또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치? 표본 평균은 n이 충분히 크기만 하면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을 거야 라고 했었지. 그치? 오케이. 그 정도까지가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본 평균 x바도 정규 분포 가지고 놀았어. 그치? 정규 분포 가지고 놀았었어.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뭐 할 거냐면은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모평균을 추정해낼 거야.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 정확하게 모평균이 나왔으니까 표본 평균들의 평균을 찾으면은 모평균 정확하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안 된다고요? 절대로 못하는 거야. 왜 이렇게 신났어? 진짜 빵 터졌어. 예. 후드가 후드가 M솔이라? M솔 굿즈요. M솔 쇼핑몰 있는 거 몰라? M솔 굿즈요. 체인점이죠. 어? 체인점. 아니, 체인점은 아니야. 선생님들끼리만 맞췄어. 자, 아무튼 너네 저기 입고 다니는 거 뒤에 저기 충대부고 뭐 쇠광고 뭐 그런 거 써 있는 거 부러워가지고 우리도 맞췄어. 자, 아무튼 모평균, 모분산, 모표준 편차. 자,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해낼 건데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이야, 정확하게. 그치? 그렇다고 해서 표본 평균의 평균으로 모평균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고? 절대로 없다고. 왜?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표본들이 모집단의 원소의 개수보다 훨씬 많아 버리거든. 지수로 들어가니까. 그치? 지수로 들어가서 훨씬 많아 버리거든. 그러니 모집단 그냥 평균 찾는 게 훨씬 빠르지 뭐.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표본을 가지고, 하나의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을 해낼 거야. 추측을 해낼 거라고. 그치? 그러니까 정확한 값을 찾을 수 있어, 없어? 정확한 값을 찾아줄 수 없어. 그치? 자, 예를 들어서 볼게. 예를 들어서 어떤 의미냐면은 스무기 없네. 청주고 3학년 평균 키를 조사할 거야. 그치? 그래서 막 다 애들 몇 명 없으니까 다 조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건 선생님이 귀찮았나 봐. 일반 애들만 조사를 한 거야. 그치? 그래서 3학년 평균 키를 조사할 건데 일반 애들만 조사를 했어. 그러니까 뭘 뽑았어? 표본을 뽑은 거야 지금. 그치? 그래서 얘들에서만 평균을 구했어. 그래서 걔를 x바라고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그치? 그럼 X바가 정확히 3학년의 평균 키의 M이 될 거라고? 안 될 거라고. 정확하게는 안 될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추측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추측을 해줄 때 어떻게 추측을 해줄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X바가 170 정도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은 청주고 애들 평균 키는 대충 169cm부터 171cm 사이야 라고 생각을 해버릴 거야. 그치? 그러니까 모평균이 169부터 171 사이야 라고 생각할 거야. 그래서 여기서 구한 내가 표본 평균에서 어떤 일정한 숫자 빼고 더한 거 사이에 있을 거야 해버릴 거야. 그치? 그러면 조금 뭐 그럴듯해졌지? 그치? 자, 그런데 조금 더 늘려서 야 165부터 175 사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그러면 위에 게 더 믿을 만한 얘기겠어? 아래 게 더 믿을 만한 얘기겠어? 아래 게 더 믿을 만한 얘기겠지? 그치? 평균 키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이 안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더 클 테니까. 맞아? 자, 그래가지고 이 범위를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 거냐면은 신뢰 구간이라고 얘기를 해줄 거고, 그치? 얘가 좀 더 믿을 만한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밑으로 좀 범위가 커지면은 뭐가 커졌다고 하냐면은 신뢰도가 커졌어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파트에서 뭐 할 거냐면 신뢰 구간을 만들어낼 건데 그 신뢰 구간을 그냥 만들어내지 않고 특정한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신뢰 구간을 만들어낼 거야. 그치? 자,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신뢰도가 95% 신뢰도랑 99% 신뢰도라는 게 있어. 그럼 이 95% 신뢰도라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어떤 집단에서 모집단이 여기 있어. 그치? 그러면 표본을 뽑을 때마다 표본 평균이 달라질 거니까 신뢰 구간이 달라질 거야. 그치? 여기서 X바에서 조금 빼고 조금 더하고 그 안에 이제 모평균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거는 X바가 여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치? 또 다른 표본 뽑으면은 X바가 이쯤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 들어갈 수도 있고 쭉 나오겠지. 그치? 또 어떤 구간에서는 X바가 좀 튀어가지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맞아. 그치? 들어갔을 수도 있고 안 들어갔을 수도 있고 한단 말이야. 맞아. 이렇게 들어가 있을 확률이 95%라는 얘기입니다. 그치? 들어가 있을 확률을 이제 95%로 맞춰주겠다는 거야. 알겠어요? 그치? 그게 신뢰도야, 신뢰도. 오케이? 끄덕끄덕 하긴 하지만 이렇게 좀 미심쩍긴 해.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신뢰도를 이용해서 신뢰 구간을 이제 구성을 한번 해볼 거야. 자, 어떤 아이디어로 신뢰 구간을 구성을 할 거냐? 어디 보자. 방금 했듯이 우리는 X바라는 표본 평균을 잡았어. 거기서 신뢰 구간을 잡아줄 겁니다. 그치? 신뢰 구간을 잡아줄 거야. 신뢰 구간은 뭐라고? 뭐 X바 마이너스 K부터 X바 플러스 K 뭐 이런 모양으로 나올 거야. X바에서 일정한 숫자 빼고 더하고 해가지고 그치? 그 사이에 이제 뭐가 들어가 있을 거라고? 모집단의 평균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맞아. 모집단의 평균이 들어가 있을 거야. 자, 그럼 95% 신뢰도로 이 신뢰 구간을 한번 작성해 볼게. 그치? 자, 그럼 여기서 X바라는 거는 이제 주어질 거라서 이제 뭐만 찾으면 돼? K가 어떤 값이 나오는지만 구하면 돼. 그치? 자, 그러면은 이제 95% 신뢰도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 M이라는 게 이 신뢰 구간 안에 들어가 있을 확률이 95%인 거라고. 맞지?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 X바 마이너스 M의 차이가 K보다 작거나 같아질 확률이 0.9라고. 오케이. 그래야지만 지금 M이라는 게 이 신뢰 구간 안에 들어가 있다는 소리야. X바라는 표본 평균과 모집단의 평균 사이의 차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인 K보다는 짧아지겠다는 얘기야. 그 짧아질 확률이 0.95라는 얘기입니다. 신뢰도. 약간 좀 감이 와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녀석은 P의 마이너스 K부터 X바 마이너스 M이 K까지가 0.95야. 그치? 자, 그러면은 X라는 모집단이 정규분포 M의 시그마의 제곱자리를 따르고 있으면 X반은 뭐를 따르고 있을 거라고? 정규분포 M의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자리를 따르고 있을 거라고. 맞지? 자, 그래서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 분포니까 우리는 표준화 시켜줄 때 X바에서 M을 빼가지고 표준편차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치?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될 거야. 자, 그러니까 이 녀석을 양변을 표준 편차로 나눠줘 버릴 거라고. 오케이.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줄 거야. 됐어?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줄 거야.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럼 이 녀석은 이제 표준화가 된 거니까 z라고 쓸 수 있어. 그치? 자, 그래서 p의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루트 nk부터 z가 시그마분의 루트 nk1 확률이 지금 0.95야. 그치? 자, 그래서 지금 0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니까 p의 z가 0부터 시그마분의 루트 nk1 확률이 0.475가 될 거야. 오케이? 이렇게 되겠지? 양쪽이니까. 자, 그래서 0.475에 해당하는 요 값을 표준 정규분포에서 찾아보니까 1.96이더래. 그치? 1.96이야. 그래서 시그마 분의 루트 nk가 1.96이라서 k 값이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될 거라고. 그치? 자, 그래서 결론은 자 95% 신뢰도로 추정한 신뢰 구간은 모집단의 평균은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x바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이에 있어 라고 얘기를 할 거라고. 이게 신뢰 구간이 돼. 그래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1.96. 자, 그럼 99%도 많이 사용한댔어. 99%. 99%는 똑같은 논리로 전개가 될 테지만 여기 부분이 뭐가 될 거야? 0.99가 될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가 0.99라서 여기가 0.495가 될 거야. 그치? 그렇게 되면 0.495일 때 요 값은 2.58이야. 그치? 그래서 99%로 추정한 신뢰 구간은 x바 마이너스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m이 x바 플러스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이가 될 거라고. 그치? 신뢰도가 커지니까 뭐야?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졌어. 양쪽으로 이렇게 좀 더 넓어진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신뢰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진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자, 그러니까 신뢰도가 바뀌면은 지금 어떤 값이 바뀌었어? C 구성은 전부 다 똑같은데 앞에 있는 숫자가 조금씩 바뀌었어. 맞지? 앞에 있는 숫자만 조금씩 바뀐 거야. 오케이? C의 구성은 똑같습니다. 그치? C의 구성은. 자, 이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는데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여기서 여기 빼면 돼. 그래서 2 곱하기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99%에서 신뢰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그럼 1.96이랑 2.58이라는 이 숫자는 외워야 되냐? 안 해도 상관없어. 문제에서 주어질 거야. 알겠지? 문제에서 주어질 거야. 오케이? 어떤 식으로 단 해놓고 이렇게 주어질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 단 써놓고 나온 거 잘 봐야 돼. 알겠지? 잘 봐야 돼. 1.96이라고 주어진 경우도 있고 너네들 계산 편하라고 선생님들이 2라고 주는 경우도 있거든.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어떻게 써져 있는지 잘 봐야 돼. 꼼꼼하게. 오케이? 그 정도만 신경 써주면 됩니다. 자, 범위 안에 어, M이 있을 확률이 95%. 그렇지. 이 부등식이 만족할 확률이 95%. 그치? 그러니까 모집단의 평균이 이 범위 안에 있을 확률이 95%. 얘는 99%. 오케이? 자, 그래서 신뢰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진댔어. 그래서 청주고 선생님이 신뢰도를 키우려고 청주고 애들은 100부터 200 사이야. 이래버리면 완전 믿을 만한 얘기잖아. 이건 당연한 얘기잖아. 그치? 누가 봐도 이건 당연한 얘기잖아. 맞아? 하지만 의미 있는 자료야, 없는 자료야? 전혀 의미가 없는 자료야. 그치? 그러니까 신뢰도가 커져서 신뢰 구간의 길이가 너무 길어져 버리면 걔는 또 의미 없는 자료가 돼. 그치? 신뢰 구간의 길이는 최대한 짧을수록 의미 있는 자료가 돼. 하지만 신뢰 구간의 길이가 짧아지면 뭐가 떨어져? 신뢰도가 떨어져. 그치?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은 신뢰도는 최대한 키워주면서 신뢰 구간의 길이는 최대한 짧게 만들어주는 게 목표야.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 볼게. 방금 했던 듯이 신뢰도가 길어지면 뭐가 길어져? 신뢰 구간의 길이가 길어져. 근데 너무 길어지면 의미가 없다고. 맞아? 너무 길어지면 의미가 없어. 그랬을 때 이 신뢰도는 높이면서 신뢰 구간의 길이를 짧게 만들어주고 싶어. 그럼 뭘 키워주면 될까? 얘 분모를 키워주면 돼. 그치? 즉 뭐를 키워주면 돼? 표본의 크기를 키워주면 되는 거야. 그치? 많이 뽑아주면 된다고.
많이 뽑아주면 많이 뽑아줄수록 신뢰도를 키워주고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야. 근데 많이 뽑으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시간과 돈이 되게 게 많이 든다고. 그치? 그래서 그거를 최적화 시켜가지고 몇 명 뽑아주는 게 최적화되는 건지 계속 연구를 해주는 거야. 통계 파트에서는. 그치? 그래서 뭐 대통령 지지율 같은 거 조사할 때는 보통 1000명 하거든? 그 최적화된 숫자라서 그래. 그치? 1000명 정도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신뢰도가 최대한 높은 자료를 우리가 수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1000명 정도 뽑는데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풀리니까 우리는 뭐만 알면 돼? 이 신뢰 구간, 이 모양, 그리고 신뢰 구간의 길이, 이 모양만 알면 돼. 그치? 자, 그래서 중심 개념에다가 별표를 딱 하나만 쳐놓고 뒷페이지는 신뢰 구간의 길이 나왔네. 신뢰 구간의 길이에도 별표 딱 하나만 쳐놓고 문제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같이 한번 보면 어디 갔어? 작아졌어. 자, 우평균의 추정 봅시다. 5번. 어느 제과점에서 만든 초콜릿의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4 하고 나왔어. 자, 이 m과 시그마는 뭐야? 모집단의 분포야. 그지? 모집단의 분포. 자, 그랬을 때 이 제과점에서 만든 초콜릿 중에서 64개, 즉 n이 64야. 를 추출해서 무게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70 나왔대. 여기서 나오는 이 평균은 이 64개 대한 평균이니까 x바야. 그치? x바 표분의 평균이야. 자, 그랬을 때 한 개의 무게 평균 m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시오 했어. 단 해놓고 나온 거 보니까 p의 z가 1.9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55고 P의 Z가 2.58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9로 계산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 이게 바로 95%로 추정했을 때 앞에 써질 숫자가 1.96이라는 얘기고 99%로 추정했을 때 앞에 써질 숫자가 2.58이라는 얘기야.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1번 95%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공식 x바 마이너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x바 플러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다 그냥 대입해버리면 된다고. 그래서 70 마이너스 1.96에 루트 n이니까 여기다 루트 치하면 8분의 시그마는 4부터 70 플러스 1.96에 8분의 4 2분의 1이니까 약분하면은 0.98 그치? 그래서 m의 범위는 69.02부터 70.98 사이야. 이게 바로 신뢰 구간이야. 이렇게 해버리겠다고. 이제 단순 계산. 자, 99%로 추정할 거야. 그러면 x바 마이너스 2.58에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x바 플러스 2.58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이야. 자, 그러면은 여기서도 그냥 얘가 2분의 1이고 2분의 1이 있고 약분해버리면은 70 마이너스 1.29부터 70 플러스 1.29니까 68.71부터 71.29 사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고.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작성하면 돼. 자, 그 다음 대표 6번도 보니까 어떤 회사 직원들의 하루 여가 활동 시간은 표준 편차가 4분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 표준 편차가 4분짜리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어. 자, 몇 명을 추출했어? 16명을 추출할 때 n이 그래서 16이고 자, 이 회사 전체 직원들의 여가 시간의 평균 m을 신뢰도 95%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 m이 알파부터 베타 사이야. 그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얘는 뭐 구하는 거야?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하라는 거야. 실내 구간의 길이에서는 표본 평균 필요했어? 안 필요했어? 안 필요했잖아. 그지?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2배 95%로 추정했어. 1.96으로 계산을 해.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다고. 자, 2 곱하기 1.96에 루트 n이니까 4분의 시그마 4 해서 3.92 이렇게 나오나? 그치?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7번도 똑같아. 7번. 어느 공항에서 처리되는 수화물 한 개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3짜리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99%로 추정할 때 실내 구간의 길이가 3km 이하가 되도록 하는 표본의 크기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이랬네. 자, 그래서 99%로 추정한 건 2.58로 계산한대.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는 뭐하고 나올 거야? 2 곱하기 2.58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자, 루트 n은 우리가 모르는 값인데 아무튼 이 길이가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다고. 그치? 자, 시그마가 3이니까 3, 3 없어지고 루트 n이 그래서 뭐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5.16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계산기 써. 그치? 양변 제곱해줘야 되잖아. 계산기 써. 그치? 우리는 지금 연습만 하는 단계니까 계산기 써. 계산기 써서 할 거야. 그래가지고 얘 제곱한 거보다 크거나 같다. n값, 최소값 구해줄 겁니다. 그치? 무식하게 어서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계산기 써. 얘는. 그치? 계산기 쓰세요. 자, 그런데 보면은 조금 어색하지 않아, 뭐가? 주어진 조건이 m의 범위를 구하는 건데, 그치? m의 범위를 구하는 건데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려줘 버렸어.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실제로는? 모집단의 평균도 모르는데 표준 편차를 알 수 있을까? 몰라. 모르는 거야. 그치? 그래서 문제에 따라서 가끔 뭘 주기도 하냐면은 모집단의 표준 편차 말 대신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주는 경우도 있어. 그치? 그랬을 때는 고민하지 말고 그냥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모집단의 표준 편차랑 같아질 거야 해버릴 거야. 그치? 오케이. 얘가 루트 n분의 시그마야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치? 얘가 루트 n분의 시그마야 그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얘랑 얘 모집단의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아니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아니야. 미안. 표본 표준 편차를 알려줄 거야. 그 해당 표본의 표준 편차를 알려줄 거야. 그치? 여기서 16개 뽑았잖아. 이 16개의 표준 편차를 알려줄 거라고. 그치? 그럼 이 표준 편차를, 이 표본의 표준 편차를 모집단의 표준 편차야라고 그냥 간주하고 풀어도 상관없다고. 그치? 그렇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 녀석을 예전에 n-1로 나눠준 거야. 그치? n-1로 나눠줘야지만 얘랑 얘랑 같은 값이 나오더래. 그래서 n-1로 나눠준 거야. 그치? 관찰을 통해서 그냥 나온 거야. 그치? 그래서 얘 공식까지는 몰라도 상관없고 표본의 표준 편차를 알려줬으면 걔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랑 같아 해가지고 그냥 풀어도 상관없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밑에 있는 거 풀어보고 우리 추가로 더 풀 거 좀 뽑아서 줄 테니까 풀어봅시다.